교재하는 게 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이 대기 쪽 하여튼 뭐 나중에 좀 관심을 가질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갖추는 게 수업하는데 좋을 것 같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 토양, 물, 대기에 대한 농도 전환을 봤죠. 어떤 오염 물질이 존재하는 형태가 또는 그 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형태가 크게 따져서 매스 형태로 보느냐 볼륨 형태로 보느냐 뭐 이런 것의 조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매스 퍼 매스, 그러니까 오염 물질은 질량이고 매트릭스도 질량인 게 어떤 소일 형태였고, 그죠? 그 다음에 매스 퍼 볼륨 형태가 물에 오염 물질이 존재할 때 이런 형태를 표현한다고 했고, 볼륨 퍼 볼륨이 공기의 형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환경 매체에서 농도를 표기하는 방법은 크게 분자 분모를 질량이냐 부피냐 관계로 보면 어떤 모든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공기의 경우 일상적으로 오염 물질을 표기하는 게 오염물질의 질량과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공기를 부피로 나타냈고, 근데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볼륨 대 볼륨의 형태로 변환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B는 nRT라는 공식도 사용하고 어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좀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의 공식의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단순화된 부호를 좀 만들어내면은 물과 같이 질량 대 부피 형태의 경우를 우리가 소문자, 그러니까 이 아래 첨자로 들어가는 부분이 pollutant, P는 pollutant, T는 matrix라고 하면은 지금 부피 대 질량의 관계를 질량 대 질량으로 바꾸는, 부피 대 부피로 바꾸는 방식은 결국 CMB, 부피 대 매스 또는 부피 토탈에 대해서 오염물질의
질량의 관계를 CMB의 관계를 CBB 토탈 부피 대 이 오염 물질의 부피, 그러니까 CMB와 CBB의 형태로 전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오염 물질 질량 대 부피.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에 풀어봤던 문제, 오존이 뭐 예를 들어 2.4mg이다. 1세제곱미터의 공기 중의 농도를 뭐 우리가 ppb, ppm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치는 정하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어본 게 부피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1세제곱미터는 부피. 자, 뭐 하여튼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형태 어떤 부피에 에어가 1세제곱미터 부피로 나타났고 오염 물질인 오존이 2.4mg입니다. 그럼 지금 이 농도가 나타난 형태는 CMB 형태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것을 오존의 양을 어떤 볼륨 형태로 바꿔줘서 CBB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그 전환의 단계를 매번 PB는 NRT로 넣기가 곤란하니까 하나의 공식화하기 위해서 CMB 형태, 지금 이 문제는 CMB 형태로 주어졌고, 이것을 어떤 ppb나 ppm과 같이 전환하기 위해서 퀘스천 주어졌고, ppm이나 ppb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conversion factor, 전환에 필요한 함수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곱해줌으로써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단위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한번 유도해 보면은 CBB는 B 토탈 분의 BP가 되고, 이 CBB를 우리가 CMB의 어떤 전환 계수와 연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분자 분모가 똑같은 MP 분의 MP를 곱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없죠, 그죠? 근데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서로 교차해서 짝을 맺어주면은 BT분의 MP 곱하기 MP분의 BP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 이 왼쪽 부분은 바로 CMB가 되는 거죠, 그죠? 부피분의 매스. 그래서 이 MP분의 BP가 하나의 컨버전 팩트가 되는 거죠. 전환에 필요한 어떤 전환 계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더 어떤 변환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오염 물질의 질량 NP의 공식이 나와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그 분자량 MWP 몰레큘러 웨이트로 나눠주면 바로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문제처럼 예를 들어 2.4mg의 오존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PB는 NRT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물질의 몰수가 필요했고 그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몰수는 2.4mg에다가 오존의 분자량이 48g/몰이니까 지금 이런 공식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0.05 그램 날아가고 밀리몰의 형태로 전환이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물질의 분자량을 이용해서 몰수로 전환할 수 있고 NP 값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PB는 NRT 공식에서 부피는 P분의 NRT 일반적으로 0도씨 일기압일 때 어떤 물질의 양은 1몰의 양은 1몰의 부피는 PB는 NRT에서 계산하면은 1몰당 22.414리터. 근데 이제 온도나 압력에 따라 이것은 늘 변환하는 것이니까 25도씨에서는 24.454리터. 자, 이 어떤 오염 물질의 질량이 분자량에 의해서 몰수로 계산이 되듯이 오염 물질의 부피도 예를 들어 1몰이면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25도씨 일기압에서 24.454리터, 2몰이면은 48.9리터. 어떤 이 몰의 부피만큼 그 부피도 늘어나겠죠, 그죠? 3몰이 되면은 24.454 곱하기 3이 되겠고. 자, 그래서
오염 물질의 총 부피를 몰수로 나눠주면은 항상 단위 부피, 즉 우리가 0도 실기압일 때 22.4리터 또는 뭐 25도 실기압일 때 2.454리터인 것처럼 항상 부피도, 어떤 오염 물질의 부피도 온도와 압력이 정해지면은 총 부피수 나누기 몰수로 나눠준 것과 똑같은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조금 전 공식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환 계수라고 했는데, 분자 BP가 있고, 분모의 MP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나요? NP가 오염물질의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NP는 다시 NP 곱하기 MW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 BP 나누기 MP 바로 B바분의 P NP MWP CMB 최종적인 전환 공식은 어떤 이무의 CMB 값이 나왔을 때 전환 공식 온도와 압력에 정해진 기준 부피 나누기 그 오염 물질의 분자량 이렇게 이 공식만 알면은 항상 바로 전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유 왜 덥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세제곱미터의 공기 중에 2.4mg만큼 오존이 존재한다. 25도 실기압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ppb나 ppm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최초 CMB 형태로 주어졌고 1세제곱미터분에 2.4mg의 오존이죠, 그죠? CMB 형태로 주어졌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바로 CBB로 전환하느냐.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오존의 분자량, MWP는 바로 48g/몰이 되고, BP바, 즉,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단위 부피는 25도 실기압에서 24.454 리터 per 몰이 있어서 자, 이 앞에 공식 BP분의 MWP가 완성이 됐고 주어진 문제가 1세제곱미터당 2.4mg의 오존. 자, 그래서 분자 분모를 캔슬 시켜주면은 몰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램 부분 날아가고, 밀리는 살고, 그램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단위 맞춰줘야 될 것이 리터하고 세제곱미터가 남으니까 이것을 캔슬해 주려면은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가 되죠? 1000리터. 그래서 리터와 세제곱미터 날려주기 위해서 곱하기 옆으로 써야 되겠죠. 1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단위들이 세제곱미터 날아가고 리터 날아가고 다 서로 캔슬되고 어떤 숫자 대 숫자, 분자와 분모가 숫자 대 숫자만 남게 되겠죠. 그죠? 대략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남아서 이 농도는 약 1.2 ppm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 제시한 것처럼 BP 어떤 온도 압력에서 정해진 값이죠. 온도가 0도씨 1기압이다 하면은 BP는 22.4, 25도씨다, 30도다. 우리가 PB NRT 공식 이용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주어질 때 꿀떡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꿀떡의 온도가 뭐 80도다, 100도다. 압력은 뭐 0.5기압이다. 온도 압력이 주어지면은 BP 값을 정할 수 있을 테고, BP 값을 넣고 분자량을 알고, 그 다음에 질량 대 부피 형태로 어떤 오염물질의 단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환산할 수 있겠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뭐 비례 따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몰수 구하고 비례 따지고 복잡하니까 가장 심플한 게 이렇게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교재에 있는 사람들 24쪽, 25쪽에 걸쳐서 소개내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2학기에 본 수업이 될 내용이 6장부터인데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좀 마지막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 5장의 대기오염과 기상에 대한 부분인데, 6장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주로 이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에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떤 오염물질들이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될 때, 굴뚝 같은 배출을 했을 때 배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가장 심플하게 이런 오염물질들이 확산되는 현상을 설명하면은, 최초에는 이런 그 굴뚝을 통해서 뭐 수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뭡니까? 가스 난방공사 같은 데 굴뚝에서 항상 연기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일종의 수증기 같은 게 배출되는 형태죠. 그죠? 그때그때 기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양이 다 제각기지만, 아주, 기상 상태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바람이 뭐 난리를 요동을 짓다든가, 그러니까 난류가 형성된다든가 뭐 그런 게 없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발생하는 연기가 어느 정도 뜨거우니까 부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뜰 테고, 그 다음에 어떤 뜰 수 있는 만큼 상승한 다음에는 공기가 하나의 일정한 패턴으로 어떤 기준점 높이, 굴뚝의 높이, 그 다음에 이걸 플룸 연기의 높이라고 하는데, 뜬 다음에 이 연기가
X축 방향. X축 방향으로는 단순히 앞으로 직진만 하겠지만 Y축, Z축이나 Y축 방향으로는 하나의 어떤 일종의 아이스크림 콘 형태로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죠? 근데 저렇게 퍼져나가는 게 하나의 어떤 그 확산 현상인데, X축으로는 물리적으로 전진만 하고 Y축, Z축으로는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 아이스크림 콘이 기상 조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좁아질 수도 있고 제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런 그 퍼져나가는 현상이 그때그때 기상 현상에 따라서 얼마나 더 멀리 가고 또 오염물질의 농도가 또 얼마나 더 진한 상태로 그러니까 희석이 덜 된 상태로 가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다 변화가 있는데, 이런 그 물질이 확산되는 정도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통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능 같은 시험 치면은 우리가 뭐 정규 분포 그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평균점 부근에 가장 뭐 밀집해 있을 테고 또 점수가 높은 쪽으로 점점 줄어들고 낮은 쪽으로 뭐 줄어들고 이런 게 이제 어떤 이상적인 분포라고 하죠. 특별히 뭐 점수가 높은 사람이 많은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고 점수가 나쁜 사람이 많은 것도 어렵고 항상 이렇게 정규 분포, 종이 형태로 이제 분포가 되는데 이런 그 오염 물질의 분포하는 현상도 하나의 통계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초반에는 약간 통계적인 관점, 여러분들이 통계 수업을 혹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한 번씩은 안 해봤는가? 안 해봤어. 자, 뭐 통계 수업을 했든 안 했든 했다고 해도 그 통계는 뭐 이렇게 학점 따고 나면 개념을 거의 다 풀어서 잊어버리고 하는데 뭐 표준 편차가 뭔지 가설과 검증이 뭔지 T-테스트가 뭔지 이런 거 뭐 배울 땐 다 조금 학점 때문에 듣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본인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항상 어느 정도 괴리가 있죠. 참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테고, 그 전에 이런 내용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해 수업했던 것 중에 오늘 좀 되풀이하는 마지막 부분으로 5장의 대기오염과 기상의 중요한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앞으로 그 공부할 내용의 가장 큰 부분이 확산 모델인데, 어떤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확산되는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했던 게 농도에 대한 개념 한번 봤던 거고,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대기의 스테빌리티, 안정도, 그리고 이제 그 안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랩스 레이트, 우리말로는 감류, 이라는 두 가지 조합된 개념이 필요한데,
공기의 또는 대기의 물리적인 구조를 우리는 GT 커브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GT 커브는 뭐냐면 G는 XYZ Z축, elevation 또는 altitude, 고도를 의미하는 거고, T는 temperature, 대기의 수직 구조를 이렇게 GT 커브로 표시하는데, 교재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재 1쪽 1장 1쪽을 펼쳐보면은 이 크게 4개의 어떤 대기권의 어떤 구조가 나타나죠. 제일 최초에 보면은 한 10km 고도까지 대륙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그 트라포스피어라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자, 그 다음에 성층권 스트레토스피어 10km에서 한 50km까지, 그 다음 50km에서 80km까지가 중간권 메소스피어, 그 다음에 80km 이상이 서머스피어 10권, 이렇게 어떤 대기가 4개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분류가 된다. 저는 책도 있으면 펼치질 않네. 자, 이렇게 4개로 펼쳐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뭐 비행기 타지 않는 이상은 대륙권 밖으로 벗어날 일이 별로 없는데,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 그 구글 부사장이 세계 가장 뭐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낙하하는 뉴스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 응? 42km인가 올라가서 그게 뭐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41km인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보통 한 몇 킬로에서 날아갔습니까? 비행기가? 응? 20km? 40km? 20km? 뭘 근거로 20km를 하나? 응? 조연아 땅콩회항 몇 킬로인가 보니 기사 보면 대략 한 비행기가 한 10km 정도 있을 거랍니다. 이 지금 책을 보면은 대략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서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그리고 어떤 황사가 발생했다. 중국에서 날아오다가 우리나라에 많이 떨어지지만, 이것이 제대로 길을 찾으면은 한 10km 정도에서 트랙을 만나면은 그것이 계속 안정적으로 퍼져서 미국 하와이까지 날아가서 뭐 미국 동부 서부까지 이제 중국 먼지를 다 뿌려주고 운명을 다 하는데, 여하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표면의 온도,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20도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시작하죠. 대략 글로벌 mean temperature, 지구의 평균 온도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뭐 사시사철이 다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데나, 또는 뭐 적도처럼 1년 내내 더운 데나, 또는 극지역처럼 뭐 추운 데나, 그러니까 계절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포괄적으로 다 평균하면은 대략 한 18도 정도가 됩니다. 물론 글로벌 워밍 때문에 이것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자, 그런데 대륙 원계면 10km 부근에 보면은 온도가 몇 도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60도 가량이 됐죠, 그죠? 이 말은 이 대륙근까지 100m당 온도가 한 몇 도씩 내려간 거죠? 100m당 몇 도 내려가면은 0.8도, 그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 랩스 레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감소하는 레이트,
공기가 습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습도 제로 상태의 그런 공기가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00m 상승할 때마다 마이너스 0.98도씩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뭐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든가 그 압력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고루고루 감안해서 지난학기에 이런 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큰 테마였고 또 수업에서 이걸 이제 다 계산하는 과정, 연력학 법칙, 또 압력에 대한 법칙, 비빈 에너지 이런 거 다 조합해서 이제 구했는데 여하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A 다이어베릭이란 말은 A라는 말이 접두어가 될 때는 뭘 부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늘 대표적인 예로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 이런 단어 혹시 뭐 GR이나 토플 본 사람 있습니까? theist 응? 혹시 본 사람? 자, 저는 어떤 신을 믿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유신론자고 여기다가 A를 붙이면 atheist, 무신론자가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런 접두어로. 자, 이것도 어떤 열과 열교환을 다 이제 좀 차단한다 이런 말로 이제 adiabatic lapse ratio라고 하고, 그래서 수분에 습도 교환이 없을 때는 100m당 이렇게 마이너스 0.98도 1도 떨어져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말로는 건조, 습도가 없고 단열, 열교환을 차단한 상태에서 공기가 간다. 습도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어떤 열교환이 이루어지겠죠. 뭐 물이 수증기가 생겼다가 얼었다가 뭐 그죠? 어떤 열교환인데 물을 다 배제하니까 습도를 배제하고 열적인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100m당 마이너스 1도, 0.98도 떨어지게 되면은 지상에서 10km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됩니까? 정상적으로는 20도에서 출발해서 10km 올라가면 몇 도? 응? 마이너스 40도 맞습니까? 10km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80도 돼야 되죠. 책에는 보면은 마이너스 60도, 즉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것처럼 마이너스 0.8도씩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온도가 약 60도가 된 거죠. 결국 이 말은 지금 이 조건은 습도를 완전히 차단했지만 실제 상태에는 공기 중에 습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맥시멈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이거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실제 상황 100m당 1도가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 실제 상황 항상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8도 정도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물 분자가 결과적으로 이런 건조 단열 감지를 방해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environmental lapse rate, 뭐 환경 단열 감률, 환경의 단열은 빼고 그냥 환경 감률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것은 모델링 하기 전에 대기가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두 가지 감률, 이론적인 완벽하게 어떤 수분을 다 차단한 adiabatic lapse rate이냐, 이것을 조금 더 이 GT 커브에 맞춰서 표현하면은 분모의 어떤 그 미분 개념을 포함해서 dg분의 dt, 이 g 고도의 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이론적인 건조단열 감률로 표기할 때는 dgdt theory에 o를 넣어서 adiabatic lapse rate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g분의 dt 나선 100m당 마이너스 1도씨. 그리고 그보다 어떤 절대값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 1도보다 작은 이 상황을 dg분의 dte 해서 환경단열 감률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할 대기의 안정도는 이 dg분의 dt0과 dg분의 dte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로 대기 안정도를 표기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모델링의 정말 중요한 대기 안정도가를 따질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환경 감률과
이론적인 건조 단열 감률의 관계를 따진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세 가지 형태로 매치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Super Adiabatic Lapse Rate에서 우리말로는 과단열 감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상황은 dG분의 dTE 환경 감률이 이론 감률보다 수치가 작다. 근데 이 감률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다 음의 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작다라고 표현하는 건 실제 어떤 절대값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이론적인 감률이 100m당 마이너스 1도, 뭐 0.98이든 이렇게 같으니까 1도 떨어지는데, 환경 단열 감률이 그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100m당 마이너스 1.5도라는 걸 가정해 봅시다. 뭐 어떤 큰 수도 상관이 없는데 편의상 임의에 랜덤하게 하나의 값을 이렇게 잡아 보면은 이 상황에서 공기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m 높이에서 20도씨의 온도를 유지하는 공기 덩어리, 에어파스, 우리가 소포를 파슬 뭐 이런 말 쓰고, 공기도 포장된 하나의 덩어리라고 치면은 이 공기가 이론적으로 Adiabatic 컨디션으로 1000m 올라가게 되면은 100m당 마이너스 1도씩 떨어지니까 1000m 높이에서 몇 도가 됩니까? 15도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주변 공기 온도는 어떻게 되죠? 주변 공기는 Environmental Lapse Rate에 조절되니까 1000m에 올라갔을 때 보면은 주변 공기는 1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1.5도씩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주변 공기 온도는 12.5도가 되죠, 그죠? 1000m 올라가고 나서 이 공기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보다 온도가 더 낮죠, 그죠? 그럼 이 공기는 그 다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거나 내려오거나 더 올라가거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어느 정도 경량이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반대로 이 공기를 지상까지 떨어뜨렸더니 이론적으로 자, 이제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5도만큼 올라가서 25도씨가 됐고, 주변 공기는 어떻게 되죠? 응? 7.5도 늘어나서 27.5도가 되겠죠, 그죠? 자, 주변 공기가 더 아니, 맞습니까? 자, 주변 공기가 더 뜨거우니까 이 공기는 어떻게? 자기가 더 차가우니까 내려갈 때는 없지만 더 아래쪽으로 향하겠죠.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 그죠? 이게 뭐 위로 올라가는 경향보다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과단열 감률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물리적으로 이동했을 때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더 이렇게 불안정한 쪽으로 가는 어떤 unstable한 상황을 대표하게 됩니다. Adiabatic Lapse Rate라는 것은 하나의 공기가 unstable하다, 불안정하다. 자, 세 가지 매치라고 이제 두 번째 매치.
두 번째 조건으로 수프가 아니라 섭 아래쪽으로 간다. 섭 A 다이베릭 맵실 준단열 감률. 이 조건은 이론적인 감률보다 환경 감률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여전히 엄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론적인 게 100m당 마이너스 1도니까 실제 조건은 예를 들어 100m당 0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숫자 아무나 되지만 편의상 마이너스 0.5를 취해보면은 조금 전과 똑같이 따져봅시다. 20도에 있던 공기는 이론적으로 같고 주변 환경은 0.5도씩 떨어지니까 12.5가 아니라 이제는 몇 도가 됩니까? 0.5도씩 떨어지면은 7.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주변 공기가 뜨겁고 자기는 차가우니까 더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올라갔던 공기가 미력 하나마 조금 아래쪽으로 향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반대로 이제 0m로 공기를 강제로 당겨줬을 때 본인은 25도가 됐지만 주변 공기는 몇 도? 22.5도가 되죠. 그러니까 주변이 쿨하고 자기는 핫하니까 본인은 더 끌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위로 가면은 내려올라 그러고 아래쪽으로 주면은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어떤 원위치로 복원하려는 그런 경향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별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세미 스테이블한 상황이 되겠고. 자, 세 번째가 우리가 이 대기오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시츄에이션인데 우리가 어떤 공기가 오염된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상황인데 바로 우리말로는 역전 조건이라고 하는 인버전, 뭐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감률이라는 개념은 항상 고도가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떨어지는 개념인데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실제 이런 상황은 뭐 어떤 겨울철 같은 경우 새벽에 뭐 항상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 뭐 황사 같은 게 왔을 때 계속 공기가 나쁘다는 게 바로 또 이런 역전층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어떤 밤새 공기가 차가웠다가 어떤 아침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역전층은 항상 수시로 생기는데 이런 역전층이 생기면 감열 자체가 더 이상
음의 개념이 아니라 양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 100m 올라갈 때마다 플러스 1도씩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조건이 되면은, 자, 500m에서 20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1000m 올라가니까 본인은 이론적으로 올라가서 15도가 됐고, 주변 공기는 어떻게 되죠? 1도씩 올라갔으니까 25도가 되죠. 자, 반대로 또 내려왔을 때는 자기는 25도가 됐는데 주변 공기는 몇 도? 몇 도? 15도죠. 자, 이 온도 차이를 보세요. 무려 10도씩이나 나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은 엄청 하단데 본인은 차가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또 공기를 끌어당기면 그 공기가 일종의 고무줄 당겼던 것처럼 다시 바로 확 돌아가겠죠, 그죠?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원위치로 복원하려고 했던, 밑에도 마찬가지. 본인은 25도인데 주변 공기가 15도로 쿨하니까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즉 이 말은 어떤 공기의 수직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오염이 발생했을 때 수직적으로 공기가 믹스가 돼야지 오염 물질들이 빨리 확산하고 오염이 사라질 텐데, 수직적인 교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공기는 계속 수평적으로만 움직이게 되니까 오염은 계속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런 공기 정체,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가 정체되니까 계속 어떤 그 악화일로겠죠. 우리가 대기오염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황사라든가 미세분진 같은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오염이 발생하면은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런 역전층과 만나게 되는 조건이면은 어떤 나쁜 공기가 정체되고, 그러면 이 미세분진 농도가 입방미터당 뭐 1마이크로그램 올라갈 때마다 사망자가 뭐 1000명씩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공기의 질이 사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뭐 담배를 열심히 피고 아무리 나쁜 공기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 돌아다녀도 뭐 별 탈이 없지만, 항상 평소에 그 호흡 질환이 있는 뭐 노인층이라든가 천식을 앓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린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나쁜 공기 상황이 지속되면은 바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 뭐 황사 며칠 불고 뭐 좀 돌아다녔다 그러면 사망률 올라가는 게 주로 그런 부류에, 항상 그 위험이 내재된 사람들은 바로바로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까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황사가 불 때 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도 어떤 그런 집단, 그 건강에 바로 어떤 빨간불이 켜진 사람들의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 교재 보면은 219쪽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본 조건을 이렇게 GT 컵으로 표현하면은 점선이 DG, DT 나 이론적으로 100m당 마이너스 1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불안정한 조건, 그 슈퍼 다이애베릭 컨디션의 경우는, 자, 이 그래프상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100m당 마이너스 1.5도씩 떨어지는 것은 이 커브 1번 아니면은
반대로 2번. 응? 자, 2번입니까? 1번입니까? 1번은 두 사람, 세 사람. 2번은? 자, 답은 1번입니다. 기울기 사항으로 마이너스 1.5도 큰 것 같지만, 지금 커브가 어떻게 그려져 있죠? 이 GT 커브인데 G가 분모였고 T가 위로 가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게 실제로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치로 표현하는 거하고 그래프는 반대이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100m당 마이너스 1도보다 절대값은 크니까 기울기도 커야 될 것 같은데 커브 자체의 위치가 G하고 T가 식으로 표현한 그림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다. 그래서 저런 상태가 좀 불안정한 조건이 되는 거고 지금 마지막 케이스처럼 100m 마이너스 1도 떨어지는데 역전층이 형성되면은 dg분의 dt는 점선으로 똑같고 dg분의 dt는 플러스 1도씩 올라가니까 반대 형태로 뒤집어지고 이 두 개가 비슷한 기울기가 되면은 뉴트럴 그 다음에 자, 이것이 1번이 슈퍼가 되는 거고 2번이 서버가 되는 경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커브 두 개의 관계만 봐도 예를 들어 extremely stable 이것은 unstable 이것은 near neutral 뭐 약한 stable 뭐 이런 식으로 GT 커브만으로 이걸 다 표시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떤 공기가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 역전층이 형성된 거고 역전층이 형성된 상황은 이런 그 GT 커브로 건조단열 감률과 환경 감률의 관계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 이유는 교재 223쪽 보면은 이렇게 6가지의 공기 확산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기 환경 기사 시험 같은 거 보면 항상 잘 나오는 문제지만 자, 6가지 형태 첫 번째가 환상형에서 루프처럼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조건이 제일 왼쪽에 보면 GT 커브 상에서 이 건조단열 감률에 비해서 기울기 값이 더 큰, 불안정한 형태가 되니까 이 높이 상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은 공기가 불안정하니까 이 연기는 춤을 추듯이 어떤 루프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추형 우리가 어떤 아이스크림 콘과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중립적인 조건 서브에이다이베릭 컨디션에서 공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하나의 아이스크림 콘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확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세 번째가 부채형 대표적인 역전층 형태가 되고 이런 조건에서는 공기가 위아래로 찌그러지니까 어떤 연기가 위아래로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눌려서 어떤 부피 성장 옆으로만 이렇게 확산되고 위아래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계속 확산해 나가는 형태. 네 번째가 어떤 조합된 형태인데 로핑형, 상승형이라고도 하고 굴뚝 높이 아래쪽은 어떤 안정한 형태의 흐름이 돼서 연기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는 불안정층이 형성이 돼서 위로는 공기가 계속 확산되는 형태. 다섯 번째가 훈정형, 퓨미게이션형이라고 해서 상층 안정, 하층 불안정이 돼서 상층에는 공기가 눌러져서 그냥 쭉 펼쳐져 있고 아래쪽으로는 노을되는 그런 형태. 여섯 번째가 이제 가장 복잡한 형태로 구속형, 인트랩형,
부트래핑이라고 해서 하청 안정, 중청 불안정, 상청 안정 뭐 이런 조건이 돼서 어떤 높이 안에서 위아래로는 더 가지 못하고 그 높이 안에서는 계속 연기가 너울대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6가지에 딱 들어가는 형태의 연기를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뭐 버스 같은 거 타고 가다가 수서 쪽 지나갈 때 보면은 초대형 가스 난방공대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6가지 형태 중에 어디에 좀 들어갈까? 뭐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으나 하여튼 뭐 이런 연기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대기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뭔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좀 규칙적이고 퍼져나간다. 이게 좀 역전성이 형성됐다. 이런 걸 감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어떤 한 학기 수업 중에 좀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을 좀 에센스로 요약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수업에 앞서서 어떤 좀 통계적인 기본 내용 공부하고 일단 OM 확산 모델링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